드래프트가 끝났습니다. 드래프트 끝났으니까 오프시즌 끝, 셔터 내려, 이러면 안 되죠. 그 밖에도 드래프트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주 또 이렇게 위클리 NFL 방송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놀러 오셔서 오늘처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NFL은 겉으로는 조용한 시기에 들어갔죠. 대형 이적 소식은 줄어들었고요. FA 시장도 한 차례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NFL 팬들에게 5월과 6월 그리고 7월까지는 다소 심심한 기간일 수 있죠. 하지만 리그 내부는 이때부터 지금부터 더 치열해집니다. 각 팀은 2026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프시즌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선수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몸 상태와 전술 적응을 끌어올립니다. NFL은 현지 시각 4월 29일 2026년 오프시즌 워크아웃 프로그램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수들에게 훈련, 교육, 신체 컨디셔닝 기회를 제공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핵심은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중간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CBA, 즉 선수 노조와 NFL 리그 사무국이 맺은 협약 제21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발런터리 월크아웃. 그래서 제가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을 직역을 하면 아티클 2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선수도 구단의 오프시즌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나 강의실 교육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것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거죠. 22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니 캠프 조항이거든요. 요거는 구단이 오프시즌 중간에 일정 조건에 따라서 베테랑 의무 미니 캠프를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 캠프는 맨드터리 베테랑 미니 캠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리그 연도마다 딱 한 번만 열어요. 최대 3일을 개최를 하고요. 그 가운데 피지컬 검사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맨데터리 의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의무 캠프라고 해서 막 풀 컨택 훈련을 하진 않고요. 라이브 블로킹이라거나 태클, 패스러시, 범프 앤 런 이런 간접적인 접촉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대신에 패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1조로 돌아와서 이 아티클 21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온 거고요. 이 21조에는 페이지 1, 2, 3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프시즌 프로그램을 9주 일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단은 9주 동안 오프시즌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첫 2주차, 지금 시점이 이 페이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페이지 1에서는 근력, 컨디셔닝, 신체 재활 훈련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풋볼 훈련보다는 선수들이 다시 몸을 만들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1이 끝나면 페이지 2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페이지 2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3주입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모든 코치가 다 같이 필드에 나올 수 있고요. 개인 또는 그룹 지도 그리고 각종 드릴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오펜스와 디펜스가 직접적으로 맞붙는 훈련은 제한이 됩니다. 선수들 다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목에 보면은 No live contact or team offense vs team defense drills are permitt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역하면 라이브 접촉 또는 공격팀 대 수비팀의 드릴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CBA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2 같은 경우에는 미식축구의 전술적인 움직임, 어떤 전술 컨셉은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실제 경기처럼 몸을 부딪히는 훈련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즈 3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4주입니다. 길죠. 이 단계 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 OTA가 진행됩니다. Organized Team Activities, 즉 조직된 팀 연습 활동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3 동안은 각 구단이 총 열흘간 조직된 팀 연습 활동, 즉 OTA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팀이 오펜스 대 디펜스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7대7, 9대9, 11대11 이런 형태의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루키 선수들이거든요.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들 또는 언드래프트 프리에이전트로 선택된 선수들, 이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프로 선수들과 직접적인 훈련을 하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쿼터백과 리시버들 호흡 맞춰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포지션 경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OTA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라이브 접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걸 보면 실제 경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규 시즌이나 트레이닝 캠프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풀 컨택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리그가 막아요. 그리고 CBA 제22조에 따라서 베테랑 선수들을 위한 의무
미니 캠프가 한 차례 개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즈 3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루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루키 풋볼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2026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다다음 주죠. 이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드래프트 이후에 루키 미니캠프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 직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말에 진행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드래프트 이후에 NFL 팬들에게 지금 NFL은 굉장히 조용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각 팀 내부에서는 이미 2026 시즌 준비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일정이 NFL 공식 홈페이지에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응원하시는 팀의 훈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각 팀 홈페이지라거나 NFL.com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일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월과 6월에 NFL 뉴스가 정말 없습니다. 진짜. 하지만 선수와 구단들 입장에서는 새 시즌의 방향을 잡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소식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시즌 워크아웃 프로그램 발표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전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NFL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요 경기장, 다들 어떤 경기장인지 아시죠? 이 경기장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NFL 드래프트가 끝나고 각 팀이 오프시즌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홈구장, 요 경기장이죠. 사진에 나와 있는 하드락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1 이 포뮬러 1이 갑작스런 이 한 달여간의 봄방학을 끝내고 2026년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위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가든스로 돌아옵니다. 마이애미 가든스가 어딨나요? 하드락 스타디움이 있는 이 일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26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NFL 관점에서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장소 때문이죠. 정말 재밌게도 경기장을 둘러싸고 F1 서킷이 구성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 이 필드 내부에 패도클럽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이 필드를 거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지난 시즌까지는 마이애미 돌핀스 선수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F1 선수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방송 촬영도 하고 이랬는데 올 시즌은 마이애미 돌핀스가 대적인 물갈이를 했잖아요. 뭐 헤드코치, 단장, 뭐 주전 쿼터백을 포함한 여러 주전 선수들 다 빠져나가면서 좀 원래 이맘때쯤 영상이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이번 시즌은 마이애미 돌핀스가 좀 잠잠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NFL 시즌이 끝난 뒤에도 이런 NFL 경기장들, 거대한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쉬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동시에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긴 오프시즌을 갖는 NFL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올해만 해도 마이애미 돌핀스의 홈구장, 이 하드락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난 후에 1월 19일에 대학 풋볼 내셔널 챔피언십을 치렀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잔디를 걷어내고 바닥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오픈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F1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락 스타디움의 운영을 맡고 있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토드 보얀이라고 하는 경기장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드 보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F1과 NFL의 만남이라는 주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행사는 단순한 모터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하드락 스타디움이 NFL 경기장뿐만 아니라 NFL 경기장이 중심인 건 맞아요. NFL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벤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장은 말씀드린 돌핀스의 경기를 메인으로 치르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애미 대학교 풋볼,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경기, 그리고 F1,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올해에는 더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FIFA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토드 보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의 리노베이션 직후에 연간 25개의 유료 이벤트를 개최하던 수준에서 현재는 약 60개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이 월드컵 경기, 우리가 굉장히 NFL 팬들에게 익숙한 경기장 여러 곳에서 치러질 예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드락 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애미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개최까지 이야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2041년까지 그랑프리 캘린더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F1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프랙티스부터 스프린트 그리고 레이스까지
쭉 보시겠죠. 그랬을 때 서킷과 함께 차들이 달리는 것과 함께 요 하드락 스타디움 전경까지 같이 지켜보시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소식도 함께 전달드려 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뇌우 때문에 이번 거 취소되면 한 달 쉬고 그 다음 그랑프리까지 한 2주 쉬지 않나요? 비상이네. 그래도 스프린트는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